4만 명 노조가 45조 원을 요구하며 기계를 세웠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 멈춘 그날 내 노후 자금이 담긴 주식이 녹아내렸습니다. 보통이라면 회사가 덜덜 떨며 협상장을 엽니다. 하지만 이번엔 닫았습니다. 회사는 돈을 주는 대신 사람의 자리를 통째로 기계로 교체해버렸습니다. 정문에서 파업이 한창일 때 뒷문으로 로봇이 들어간 이 서늘한 역전극. 내 지갑을 지키려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024년 여름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앞 정문 광장이 붉은 조끼를 입은 사람들로 새까맣게 뒤덮였습니다. 4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노조 인파가 밖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24시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할 핵심 반도체 생산 라인이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공급될 반도체 원파들이 꼼짝없이 기계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라인이 멈춘다는 것은 단순한 생산 지연이 아닙니다. 회로를 그리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들은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단위로 온도를 통제합니다. 라인이 멈춰 온도가 한 번이라도 틀어지면 기계를 다시 예열하고 불량률을 원래대로 낮추는 데만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달이 걸립니다. 단 1시간만 기계가 서도 수백억 원. 파업이 길어지면 조 단위의 돈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리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산업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파업은 보통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쥐는 마지막 생존 무기입니다. 하지만 기계를 멈춰 세운 이들의 장부를 열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파업 라인 앞에선 노조원들의 평균 연봉은 이미 1억 2천만 원을 넘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기본급을 더 올리고 초과이익 분배금 기준을 바꾸라며 총 45조 원 규모의 거대한 청구서를 회사에 내밀었습니다. 45조 원은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의 절반이 맞먹는 비현실적인 숫자입니다. 이들이 기계를 세운 그날 평범한 국민들이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주식 계좌가 덩달아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막강한 자본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가장 뼈아픈 급소를 정확하게 찌렀습니다. 당시 회사는 대만이나 미국 기업들과 수율 1%를 두고 피말리는 국가 대표급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수주 물량을 맞추지 못하면 글로벌 고객사들이 곧바로 등을 돌리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노조는 바로 이 지점을 냉정하게 짚었습니다. 공장이 멈춰서 입는 조 단위의 피해를 생각하면 결국 회사가 천문학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산소 호흡기 밸브를 틀어지고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환자의 숨통이 끊어질 위기이니 보호자는 결국 지갑을 열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 거죠. 압도적인 인원과 파괴력을 무기로 노조는 회사가 백기를 들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손실 앞에서 덜덜 떨어야 할 경영진은 그 시각 정문이 아닌 완전히 다른 방향의 문고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정문 밖에서는 45조 원을 내놓으라는 함성이 거세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같은 시각 평택 본사의 거대한 회의실 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회사가 쥐고 있던 문고리는 노조와의 대화 창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상황에서 경영진은 바빠야 합니다. 라인이 멈춰서 초당 수십만 원이 날아가고 있으니 노무 책임자가 마이크를 들고 당장 밖으로 뛰어나가 노조위원장을 달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그날 최고 경영진의 책상 앞에는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는 파업 노조와의 타협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 국내 최고 수준의 로봇공학자들과 반도체 자동화 시스템 전문가들을 비밀리에 소집했습니다. 이들이 스크린에 띄운 것은 보상금 타협안이 아니라 현장에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다크팩토리의 구체적인 설계도였습니다. 다크팩토리는 사람의 눈을 위해 조명을 켤 필요조차 없이 기계 스스로 어둠 속에서 완벽하게 돌아가는 완전 무인 공장을 뜻합니다. 2024년 당시 평택 공장은 이미 전체 생산 공정의 70%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레일을 따라 둥근 반도체 원판은 쉴 새 없이 나르는 무인 운반 장치가 물류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파업에 나선 사람들이 방진복을 입고 손으로 하던 일은 나머지 30%의 장비 모니터링과 수동 조작 공정이 전부였습니다. 경영진은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이 마지막 남은 30%의 사람 자리마저 인공지능 센서와 자율주행 로봇으로 단숨에 채워넣는 계획을 그 자리에서 즉각 승인했습니다. 초정밀 반도체 공정에서 사람의 존재는 사실 그 자체로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겹겹이 방진복을 입어도 사람의 호흡과 피부 각질에서 미세한 먼지가 떨어집니다. 이 먼지 한 톨이 반도체 원판에 내려앉으면 수십억 원어치의 제품을 통째로 폐기해야 합니다. 파업으로 4만 명의 사람이 라인을 텅 비워버린 지금이 오히려 불량률을 낮추고 완전 무인화를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깨끗한 환경이 된 겁니다. 회사는 먼지를 만들지도 않고 월급도 요구하지 않는 완벽한 기계들로 사람을 대체하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시위대가 정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하자 방패를 들고 막는 대신 아예 건물 자체를 사람이 숨 쉴 수 없는 진공 상태의 우주 공간으로 통째로 쏘아 올려버린 방식입니다. 탄소가 없으니 시위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싸울 수도 없게 된 거죠. 기득권의 거센 압박 앞에서 회사는 협상을 거절하는 것을 넘어 협상 대상자 자체를 영구히 지워버리는 무인화를 선택했습니다. 이 조용한 회의실의 결정은 멈춰선 공장 현장을 완전히 뒤바꿀 서늘한 실행으로 빠르게 옮겨집니다. 이렇게 거대한 교체 작업이 단숨에 가능했던 진짜 이유는 노조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기술의 발전 속도에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로봇과 이를 통제하는 복잡한 인공지능 서버를 파업이 터지자마자 단 며칠 만에 급조해서 조립할 수는 없습니다. 노조 역시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정밀한 손재주와 현장 대처 능력을 단기간에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 굳게 믿고 기계를 세운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철저한 오판이었습니다. 삼성이 국내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을 가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며 무인 생태계를 조용히 장악하기 시작한 건 파업이 터지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과거의 로봇은 입력된 단순 작업만 반복했지만 지금 반도체 라인에 투입되는 최신 비전 센서와 인공지능 강화학습 기술은 차원이 다릅니다. 가상 공간의 현실 공장을 똑같이 구현해 놓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기계는 사람이 몇 년에 걸쳐 현장에서 배우는 위기 대처 능력을 단 며칠 만에 수만 번 반복 학습합니다. 회사는 장부 뒷장에 사람을 영구적으로 대체할 거대한 기계 군단을 차곡차곡 대기시켜 놓으며 이미 기술적 임계점을 가뿐히 넘긴 상태였습니다. 기술적 준비는 완벽했지만 경영진이 이 무인화 스위치를 섣불리 누르지 못하고 있던 단 하나의 치명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센 사회적 반발입니다.
대규모 흑자를 내는 대한민국 1등 대기업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거 뺏고 그 자리를 기계로 채운다는 비판은 국회 청문회와 전 국민적인 불매운동이라는 뼈아픈 정치적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평균 연봉 1억 2천만 원을 받는 노조가 45조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보상을 내놓으라며 스스로 기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요구는 노동자를 향하던 국민적 동정을 차가운 분노로 완전히 식혀버렸습니다. 운전석을 비우고 파업하는 택시기사들 뒤로 회사 차고지에서 몰래 대기 중이던 완전 자율주행차들이 수십 대 쏟아져 나와 사회의 박수를 받으며 완벽하게 도로를 점령해버린 상황입니다. 회사는 파업이라는 명분이 쥐어지자마자 수조 원의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무인화 도입을 가장 정당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설마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겠냐는 의심이 무참히 깨지는 사이 회사 경영진의 시선은 이미 멈춰버린 노조가 아닌 국경 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에게 공장 무인화는 노조 탄압의 수단이 아니라 피 튀기는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최우선 생존 조건이 되었습니다. 노조가 바라본 세상과 회사가 마주한 현실은 시야가 완전히 다릅니다. 국내 언론과 노조는 멈춰버린 평택 공장의 내부 갈등과 보상금 액수에만 현미경을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국경 밖의 거대한 자본가들은 삼성의 납품 일정이 단 하루라도 밀리는지 불량률이 1%라도 올라가는지에만 날카롭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막대한 자본과 구군을 건 국가 단위의 전면전 상태입니다. 대만의 TSMC와 미국의 인텔은 자국 정부로부터 수십조 원의 엄청난 보조금을 받으며 무서운 속도로 기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글로벌 거대 고객사들은 수조 원 단위의 칩을 주문할 때 단 한 번의 납품 지연이나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조차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수율이 조금만 떨어지거나 공장이 며칠만 멈춰도 가차없이 다른 나라의 경쟁사로 공급망을 통째로 넘겨버리는 냉혹한 시장입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 구조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사람은 피로를 느끼고 미세한 조작 실수를 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담보로 기계를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는 인력에 기대는 변수를 공정에서 완전히 도려내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호흡으로 인한 미세먼지도 뿜어내지 않으며 휴일도 없이 24시간 완벽하게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다크 팩토리를 경쟁사보다 하루라도 빨리 구축하는 것만이 이 전쟁에서 도태되지 않는 유일한 공식이었습니다. 거대한 빙산이 무서운 속도로 덮쳐오고 있는데 침몰하는 배 안에서 선장실을 차지하겠다고 치열하게 몸싸움을 벌이다가 정작 구명보트를 탈 마지막 기회조차 잃어버린 선원들과 같습니다. 노조가 우물 안의 밥그릇 싸움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거대한 글로벌 자본은 생존을 위해 인력 자체를 낡은 비용으로 취급하며 지워버렸습니다. 뒤늦게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노조가 부랴부랴 깃발을 내렸을 때 현장의 풍경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끝나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이 끝나버린 현장의 진실은 노조원들이 스스로 벗어던진 작업복을 다시 입고 텅 빈 공장 정문 앞에 섰을 때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라인 안에는 대화를 거부하는 회사의 차가운 침묵 대신 사람의 자리를 꿰차고 붉은 빛을 뿜어내는 수백 대의 로봇 센서들만 24시간 기계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파업 깃발을 접고 양보안을 들고 돌아왔으니 회사가 얼른 기계를 멈추고 자신들에게 다시 라인을 내어줄 것이라는 기대는 완벽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보통의 제조 공장이라면 파업으로 밀린 수주 물량을 채우기 위해 복귀한 전 직원을 즉시 생산 라인에 투입해 잔업과 특근을 돌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장부는 한번 계산이 끝난 효율성을 사람의 사정을 봐주기 위해 절대 뒤로 무르지 않습니다. 회사는 현장으로 복귀하겠다는 노조의 통보에 철저한 무응답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무인화 테스트를 거친 다크팩토리는 이미 사람 없이도 기존의 생산 수율을 100% 완벽하게 달성해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라인 안으로 다시 들이는 순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당 300m로 날아다니는 무인 운반 시스템의 동선과 속도를 인간의 안정과 보행 템포에 맞춰 강제로 늦춰야 하고 사람의 호흡과 각질에서 떨어지는 미세먼지 탓에 불량률이 다시 튀어오를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기술로 대체된 노동은 자본의 관점에서 완벽히 수명이 끝난 비용일 뿐입니다. 막강한 위세를 떨치던 4만 명의 기득권 노조원들은 졸지에 핵심 라인 접근 권한을 잃고 주변부의 단순 모니터링 업무로 밀려나거나 사실상의 대기발령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이들이 20년 넘게 일한 명함을 버리고 다른 대기업으로 이직하려 해도 취업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파업의 파괴력을 똑똑히 목격한 다른 제조기업들 역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인건비 리스크를 안고 강성노조 출신을 채용할 바에야 차라리 인공지능 로봇 도입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방식을 택했거든요. 냄비 밖으로 쫓겨난 뒤에야 자신들이 발을 딛고 있던 세상이 영원히 사라졌음을 깨달은 겁니다. 당장 눈앞에 밥그릇 크기만 재던 맹목적인 탐욕이 결국 노동자 스스로의 밥상 자체를 무참히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택 공장의 굳게 닫힌 정문 앞에서 노동자 스스로 밥상을 엎어버린 이 서늘한 역전극은 무서운 속도로 담장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직업을 향해 번지기 시작합니다. 2026년 현재 국내 주요 제조업의 신입 채용 박람 매장 부수는 눈에 띄게 한산해진 반면 기업들의 인공지능 로봇 도입 투자 규모는 매년 수십 %씩 폭발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역대급 영업이익을 달성하면 그 돈이 사람에 대한 투자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오랜 상식은 이제 폐기 처분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본은 더 이상 정규직 직원을 새로 고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막대한 비용으로 멈추지 않고 불평도 없는 완벽한 무인 자동화 설비를 사들이는 구조로 회사의 체질을 완전히 갈아탔습니다. 이게 남의 회사 파업 이야기지 당장 내 지갑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주게 될 내일의 취업 장부 뒷장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평택 사태 이후 급물살을 탄 이 현상을 두고 머지않아 대한민국 일자리 생태계에 이른바 바벨 경제가 도래할 수 있다고 무겁게 경고합니다. 역도 선수가 들어올리는 바벨처럼 가운데 손잡이 부분은 앙상하게 뼈만 남고 양쪽 끝에 무거운 쇠구슬만 비대하게 커진 기형적인 모양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 경제는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중간층이 텅 비어버리고 양극단만 남는 경제 구조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허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던 것은 고등학교나 전문대만 졸업해도 성실히 교대 근무를 돌면 억대 연봉을 줄 수 있었던 대기업 생산직 일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의 무리한 파업은 기업들에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이 양질의 중간층 일자리부터 로봇으로 싹쓸이해버릴 완벽한 명분을 쥐어주었습니다. 이 흐름이 굳어지면 우리 자식 세대가 마주할 취업 시장은 둘 중 하나로 극단적으로 쪼개집니다.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으며 무인 공장의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극소수의 천재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거나
아니면 기계를 사서 쓰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정도로 아주 싼 값에 부려지는 초저임금, 단순 육체 노동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물론 이 밥의 경제 시나리오는 경제학자들의 우울한 전망일 뿐 당장 내일 벌어질 100%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과거 산업혁명 때 방직기가 수공업을 무너뜨린 뒤 새로운 공장 일자리가 생겨난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이 성숙해지면 우리가 지금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직업 생태계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업들이 파업하는 사람을 비용이자 리스크로 영구 규정하고 투자의 방향을 기계로 완전히 틀어버린 뼈아픈 흐름 자체는 이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팩트라는 점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우리가 희망으로 삼던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 수십만 개가 장부에서 소리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먼바다의 거센 파도를 막아주던 튼튼한 방파제가 무너지면서 넘쳐흐른 짠물이 결국 내 집 마당까지 밀려들어와 소중한 텃밭을 조용히 썩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남의 동네 대기업 노사 갈등인 줄만 알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내 가족의 밥줄과 취업 문턱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기업의 치열한 생존 본능과 기득권의 근시안적인 탐욕이 거세게 부딪히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땀 흘려 돈을 벌던 중간층 일자리라는 희망마저 차갑게 녹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노사 갈등 해결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지형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설계의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대기업 일자리라는 공식을 삼성이 스스로 부수고 새로운 생존 게임의 룰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노조와의 타협이라는 낡은 숙제를 장부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인공지능과 로봇이 지배하는 완전 무인 공장이라는 거대한 미래 산업의 청사진을 누구보다 빠르게 그려넣었습니다. 2026년 현재 삼성이 보여주는 행보는 단순히 기계를 사들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원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인간의 개입이 단 1%도 없는 완벽한 자율주행 공정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원가 구조 자체를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인건비 리스크가 사라진 삼성의 공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고 균일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칩을 쏟아내는 압도적인 성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이 그리는 큰 그림의 완성이자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자본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통제 가능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보여준 이 무서운 속도는 결국 대한민국 다른 모든 제조기업들의 미래 지침서가 될 겁니다. 대기업이 더 이상 사람을 고용해 부를 나누지 않는 시대. 기계 자본이 노동의 가치를 압도해버린 이 차가운 풍경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진짜 미래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기득권의 눈먼 욕심이 자본의 무인화 스위치를 눌렀고 그 결과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의 문턱을 더 높고 좁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변화하는 구조를 읽지 못한 대가는 이토록 서늘하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삼성의 선택이 내일 내 가족의 밥그릇에 어떤 모양의 그림자를 들이울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답을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사람의 박동이 아닌 기계의 진동으로 바뀌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